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오늘은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2부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연을 표현할 때 수학이라는 언어를 쓰는데 그 수학이라는 언어가 같은 언어로 표현됐을 때 과연 다른 자연 현상도 같은 본질을 갖고 있을 것인가 하는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도 같은 공식의 해는 같은 답을 갖고 있다. 즉 같은 방정식 혹은 같은 수학적인 표현은 사실 같은 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사람의 감정 혹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떤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듯이 수학도 자연을 표현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어서 압축된 표현의 방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수학 공식을 통해서 나온 해가 같다 하더라도 그 수학 공식이 표현하는 자연 현상이 다르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본질은 다르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학적인 공식이 같아서 거기서 나온 해를 갖고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의 어떤 주요 성질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과학자가 그렇게 많은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을 갖고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 전자기학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다루던 맥스웰 방정식 또 수학 공식들은 처음에는 전자기학 세계에서만 국한되는 그런 공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전자기학에서 배웠던 공식을 다른 현상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 전자기학에서 배운 답을 다른 현상에서 똑같이 사용함으로써 다른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한번 같이 느끼고 또 배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학에서 저희가 배웠던 특히 정전기학에서 배웠던 공식들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전하들만 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소재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재의 특징을 우리는 유전율이라는 그러한 물리적 변수를 갖고 표현을 했었고 그 물리적 변수 중에서도 이 공식에서는 다이렉트릭 컨스턴트인 카파, 저 카파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기장이 각 장소와 각 시간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가 발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닷 카파 E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 프리가 되겠고 델 크로스 E, 즉 회전 성분은 정전기학에서는 0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것을 수학적으로 좀 더 풀어주면 전기장이라는 것은 정전기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 있어서 E는 마이너스 델 파이가 되고 밑에서 우리가 포아송스 이퀘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 라플라시안을 쓰게 되면 델닷 카파 델 파이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 프리라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식은 지금 말씀드린 정전기학적인 세계에서만 국한돼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저와 유사한 형태의 공식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유도한 답들을 다른 현상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그 현상이 도대체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하나의 예를 들어가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전자기학을 공부하고 또 문제를 풀면서 조금 직관적이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다 보니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야로 열역학을 들었습니다. 혹은 열전달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리할 때도 열을 쓰고 캠프파이어 가서 놀러 갈 때도 모닥불을 피우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열의 이동에 대해서는 벌써 어렸을 때부터 경험이 많아서 설명하는 것도 쉽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열에 관련돼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식들을 먼저 생각해 보고 정전기학에서 배웠던 것과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거기서 배웠던 공식이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의 흐름을 나타내는 하나의 벡터로 H 벡터를 저희는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H 벡터는 영어로 the amount of heat energy which flows per unit time through a unit area perpendicular to the flow at the same point 이라고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열 에너지가 얼만큼 많이 흐르고 있느냐, 그 흐르는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는 벡터가 H가 되겠습니다. 이 H 벡터에다 앞에다 델 닷을 붙이면, 즉 다이버전스를 우리가 구하면 그것은 국한된 부피에서 얼마만한 양의 열이 유입되거나 나가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 닷 H는 결국 한 점에서 발산되는 열량을 표현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열이 발생하는 율과 열이 빠져나가는 율을 같이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S-dT분의 DU가 될 텐데 여기서 S는 단위 부피당, 단위 시간당 그 소스가 발생시키는 열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고, 뒤에서 U라는 것은 그 점에서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될 텐데 그 내부 에너지가 열이 밖으로 빠져나감으로써 감소하는 그러한 비율을, 그 U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정전기학에서처럼 정상 상태에서의 열 흐름을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정상 상태라 하면 우리가 목욕탕을 생각해 보면 목욕탕 그 탕 안에 있는 물이 들어오는 물과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같아서 실제로 흐름은 있지만 그 양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 열 문제에다가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그 소스에서 나오는 열이 바로 나가는 양의 열과 같다. 즉 만들어지는 열이 바로바로 나가는 양의 열과 같다. 즉 내부 에너지는 바뀌지 않는다. 마치 목욕탕물의 그 수위는 바뀌지 않는 것처럼. 그랬을 때는 저 위에 오른쪽식 DT, DU가 0이 됩니다. 네, 내부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만드는 것만큼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델 닷 H는 S라는 공식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열 흐름을 생각해 보면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은 흐릅니다. 따라서 델 T, 즉 온도 그레디언트에 비례해서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도 열 전도도가 크면 클수록 더 잘 흐른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카파라는 대문자 카파라는 개수를 우리가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문자 카파를 쓴 이유는 앞에서 유전율의 카파와 비교해서 같이 쓰면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문자 카파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전도라고 하면 H 벡터는 마이너스 K 델타 T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장에서 저희가 유도한 정상 상태에서의 열 흐름 델 닷 가로 열고 대문자 카파 델타 T는 마이너스 S라는 공식과 정전기학 더하기 소재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배웠던 델 닷 가로 열고 소문자 카파 델 파이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 프리,
요 공식을 한번 응시해 보겠습니다. 이걸 잘 보고 있으면 일단 왼쪽 형태 델닷은 똑같죠. 그리고 가로 열고 여기는 대문자 카파, 저긴 소문자 카파. 예, 개수가 있고 델 t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로 표시된 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라는 부호도 똑같고요. 하나는 s라는 상수를 갖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프실론 제로분의 로우 프리라는 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으로 표현되는 것도 똑같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학적으로는 두 현상의 그 본질을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전기학에서 배웠던 해를 열전달에도 써먹을 수 있고 열전달에서 배운 해를 정전기학에서도 써먹을 수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바로 열 흐름 벡터 H를 전기장 E에 상응을 시키고 온도 T를 정전기 포텐셜 파이에다가 상응을 시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점 소스로부터 열이 생기게 되면 그 온도는 R분의 1에 비례해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열의 흐름은 R제곱분의 1에 비례해서 발생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를 E로 치환시키고 T를 Phi로 치환시켜서 이해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그와 같은 일이 되겠죠. 즉 Phi는 R분의 1의 함수고 E는 R제곱분의 1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단순한 비교로부터 여러분들은 다른 예로 또 이것을 전파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장에서 열전달과 정전기학의 유사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더 넓게 전파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얻은 지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예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 모양의 파이프가 두 개가 서로 중심이 일치된 상태로 설계되어 있고 그 두 파이프 사이에는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소재로 충진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소재의 열 전도도는 대문자 카파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길이가 L인 원기둥 파이프가 열을 빼앗기는 그 속도는 얼마인가? 어떤 율로 열이 손실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열 전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 상당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전기학을 통해서 저와 같은 기하학에서 혹은 형태에서 우리가 전기장을 푸는 문제를 이미 풀었기 때문에 앞서서 열 전달에서 지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식과 정전기학에서 지배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식이 같은 형태를 갖고 있다는 그 지식으로부터 이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이 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국한된 부피 내에서 폐 곡면의 부피 내에서 빠져나가는 플럭스의 양은 그 안에 있는 소스의 전하량과 같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전하량과 유전율의 비율은 우리가 연전달에서는 소스에서 나오는 열량의 율, 즉 S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 S를 G로 놓으면, 즉 이 안에서 단위 시간당 발생되는 열량이 G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G를 마치 이프실론 제로분의 로, 즉 Q에 비유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 저 기하학을 갖고 한번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하학적인 형태에서 열이 원기둥의 반경 방향으로만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빠져나가는 율은 방향에 관계없이 중심으로부터 거리의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같은 반경에 있는 그 공명 내에서는 일정한 h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히트 플로우 벡터 h에 의한 발산은 바로 h에다가 그 공면의 면적을 곱하면 되는데 2파이 r의 길이 L 곱한 2파이 R L이 바로 면적이 될 테고 그걸 H로 곱하면 그것이 바로 플럭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2파이 R L H는 G가 되고 이걸 조금 정리해서 풀어보면 H는 2파이 R L분의 G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한 H 벡터는 마이너스 대문자 카파 열전도 곱하기 temperature 즉 온도의 그레디언트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기둥 대칭에 있어서는 반경 방향으로만 온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dr분의 dt를 갖고 온도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h는 마이너스 카파 곱하기 dr분의 dt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식을 놓고 보면 h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등가로 해서 풀 수가 있고 그렇게 풀면 dr분의 dt가 마이너스 2파이 klr분의 g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식을 갖고 적분을 하겠습니다. 온도는 내 쪽에 있는 파이프의 온도가 T1이고 바깥쪽에 있는 온도가 T2이기 때문에 T1에서 T2까지 적분을 하면 될 것이고 반경 방향의 적분은 내 쪽 파이프의 반경은 A고 바깥쪽 파이프의 반경은 B이기 때문에 R은 A로부터 R은 B까지 적분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왼쪽 항을 적분하면 다름 아닌 T가 될 테니까 T2-T1이 될 테고 오른쪽 항은 로그 R의 함수가 될 테니까 로그 B-로그 A 근데 로그 B-로그 A는 로그 A분의 B일 테니까 로그 A분의 B 항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머지 상수는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마이너스 2파이 카파 L분의 G 곱하기 Ln A분의 B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문자 G, 즉 소스에서 발생하는 열의 양은 로그 A분의 B 분의 2파이 KL 가로 열고 T1-T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푼 방법은 열전달에 대한 지식이 이미 있는 사람이 열전달 공식을 갖고 가우스 법칙을 활용해서 푼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전달 지식이 없는 이에게는 저 문제를 정전기학적인 문제로 바꿔서 그래서 실린더는 똑같이 있는데 온도 T1, 온도 T2가 아닌 정전기 포텐셜 phi1, 정전기 포텐셜 phi2로 놓고 그리고 H 벡터 대신에 E 필드로 바꿔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게 되면 G는 다름 아닌 Q의 문제가 될 거고 이 전하량 Q는 로그 A분의 B 분의 2파 입실론 제로 L 곱하기 가로 열고 phi1 마이너스 phi2이기 때문에 요걸 먼저 구해놓고 대응하는 변수로 바꿔치기 해주면 앞에서 말씀드린 공식이 바로 나옴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에서의 교과서적인 문제를 보여드렸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그런 교과서적인 문제 말고 실제 필드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과연 이런 지식을 써먹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논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제가 공저자로 들어가 있는 논문이 되겠고 실제로 제 학생과 함께 연구했던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프링 형태의 전도체가 있고요. 그래서 전기를 잘 전도하는 전도체가 있고 그 가운데 유전체가 있고 이 유전체는 저희는 강 유전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유전율을 갖고 있고 우리가 전기장을 가했을 때 그 분극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바륨 타이타네이트에 우리가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본 물질은 본 소재는 바륨 타이타네이트과 같은 세라믹 물질이 아니라 PVDF, TRFE와 같은 고분자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플렉서블한데요. 그 고분자 물질을 딥 코팅, 즉 우리가 아이스크림에 초콜릿을 묻힐 때 초콜릿 탕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코팅하듯이 그 고분자 소재를 저 스프링에다 코팅을 하게 되면 단면을 봤을 때 가운데는 전도체, 그 쉘로는 유전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 위에다가 백금을 그 우리 닭 바베큐 하듯이 돌리면서 스퍼터링을 하게 되면 저와 같이 원형으로 또 전도층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와 같은 구조에서 과연 우리가 전기적 특성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 논문의 서플리멘터리를 보시는 바와 같이 원기둥 두 개가 같은 중심을 갖고 반경만 달랐을 때 풀었던 문제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해서 풀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A라는 반경과 B라는 반경까지 우리가 전기장을 적분했을 때 그 볼테이지가 얼마나 나옴을 볼 수가 있고 그로부터 우리가 전하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